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해상 운임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해운 업종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해운 업종 관련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다소 손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시기에 조금 다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을 볼 때 꼭 봐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운업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기사들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상운임이 사상 최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가 쭉쭉 오른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해상운임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HMM이나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신고가를 들어갔다든지 또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뭐 운송주가 급등했는데 이 운송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또 이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선적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그 국적선사가 이제 선적 공간을 선제공한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접하실 건데 사실 조금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이외에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운임이 급등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선박이 부족해서 수출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해수부와 이제 국적해운사가 이제 같이 그 해결책을 위해서 머리를 맞댄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나 해운업계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운업은 아까 운송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해운업을 보통 비교할 때 섹터로 놓을 때 조선업과 같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운업은 운송업입니다. 제 육상에 있는 택배나 뭐 항공 운수와 마찬가지로 해운업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해운업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BDI 지수라는 건데요. BDI 지수는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석탄이나 광물, 곡물, 건축자재, 뭐 철광석이나 시멘트 같은 건축자재들을 이제 벌크선으로 이제 운송을 할 때 그 원자재의 운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26개 주요 항로에 지나가는 선박의 이제 운임이나 용선료를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BDI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제 그 벌크선을 통해서 뭐 철광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운송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BDI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참고하시는 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SCFI 지수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왜 좀 주의 깊게 보냐고 하면 상하이 항구가요. 이제 상하이 항이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하이 항구에서 붙는 이제 운임지수가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운임의 이제 방향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저희가 조금 유추를 해보면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에 기사에서 보셨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코로나 국면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선박 운용 자체가 감소가 했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 물건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제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수출난도 수출 대란이라는 언급도 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선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운임 급등, 가격 상승, 운임 급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가
가장 진한 파란색이 2020년 가격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대개는 보통 3분기가 보통 피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때보다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저조했다가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인데요. 해상 운임 상승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경제를 이제 세계 경제를 미리 알 수 있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자재 화물량이 증가를 하면요.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해상 운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해운업체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해운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늘려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박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박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조선업체이기 때문에 조선업체들이 다시 선박 주문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그 배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철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철판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철강업체 또한 호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DI 지수라는 것이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라는 것은 세계 경기 사이클의 선행 지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나타내어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국면으로 친다면은 현재 지금 세 번째 국면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배는 네 가지거든요.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소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벌크선입니다. 벌크선은 저희 그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개별 포장이 안 돼 있고 뭉텅이로 포장되어 있는 이제 벌크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별 포장이 안 돼 있는 화물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단위씩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뭉텅이로 옮기는 것을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탱커입니다. 탱커는 이제 액체 화물 운반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액체 화물, 특히 원유나 석유 같은 것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가스선은요, 이제 LNG나 LPG 같은 천연가스로 운송하는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인데요. 컨테이너선은 완제품을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부산항 부두에 가면은 컨테이너들 쌓여 있잖아요. 그런 이제 컨테이너 안에 이제 TV와 같은 가전제품이나 뭐 섬유, 타이어 등을 담아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각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선적,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배가 벌크선이냐 탱커냐 가스선이냐 컨테이너선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 내용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미리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은 HMM입니다. 그 국적선사죠. 이제 현대상선이었고요. 이제 현대상선이었는데 현대상선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서 HMM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컨테이너선사고요. 이제 현재 지금 가장 높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경쟁자죠. 경쟁자 한진해운이 없어지면서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었고 컨테이너를 옮기고 싶은 이제 수요는 많아졌기 때문에 HMM이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인데요. 대한해운은 탱커와 벌크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자원과 같은 것을 이제 전문으로 수송하는 선사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철강석이라든지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자재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운업이 업황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 사이클에서 꼭 필요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이제 벌크선을 운용하고 있고요. STX
보통 예전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때 STX 패노션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STX에서 이제 할인으로 주식이 바뀌었습니다. 할인이 바뀌었고요. 이름은 패노션으로 있습니다. 국내 최대 벌크 선사고요. 총 이제 215대의 선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드라이 벌크가 18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S 해운은 이제 가스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화가스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가스, 액화가스, LNG나 LPG 같은 것은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분야만 계속 파고 있더라도 이제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대표 보통 이제 한 지금 상장된 회사로 치면은 막 10개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좋은 네 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HMM, 두 번째가 대한해운, 세 번째가 페노션, 네 번째가 KSS 해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BDI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어떤 거라는지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컨테이너, 탱커, 벌커, 가스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제 해운 업종에 대해서 보실 때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 내용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뭐 충분히 많은 내용이라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